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바둑 레슨의 진원장입니다. 자, 바둑을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왜 내 실력은 제자리일까요? 책도 보고 대국도 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많이 하는데 아, 비슷한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맞는 방법이 맞나 싶은 순간 슬슬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기도 하죠. 근데 혹시 정말 효과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모르고 그냥 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늘었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 핵심을 모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벌써 17년 정도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점은 똑같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물은 어마어마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랐거든요.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재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뭐 두뇌도 사실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지능 중에 여러 가지가 특별하게 좋았던 친구들이 바둑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늘고 재능이 있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정말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다 바둑 프로가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유단자도 못 돼서 쩔쩔 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아, 이 친구도 바둑을 배웠으면 바둑을 재밌게 배우고 즐겁게 배워서 유단자도 되고 본인 성취감도 느끼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냥 똑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 재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불편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바둑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이란 무엇인가? 바둑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게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원리지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거의 99%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이란 무엇인가? 제가 깊게 파보니까 첫 번째, 첫 번째는 잡아먹기라는 거예요. 상대방 돌을 먹는 기술,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바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수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는 집짓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바둑을 뭐 상대방 돌을 많이 잡아먹더라도 집이 부족하면 지게 되는 당연한 게임이죠. 그래서 집짓기의 기본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집짓기 기본은 정석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석 다음엔 기본 정석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정석 이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 이후 같은 경우는 기보를 통해서 조금 배우시면 됩니다. 기보를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기사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기사 기보를 계속 보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수순을 보진 마시고요. 보통 50수에서 100수 정도까지만 보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다 보면은 플러스로 들어오는 게 핵마법까지 저희가 자동으로 배워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바둑을 잘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는 거냐면요. 본인 실력에 맞는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실력보다 너무 약한 문제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 실력보다 너무 수준이 높은 문제들, 그런 문제는 하면은 괜히 흥미만 떨어지고 바둑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에 딱 맞는 문제풀이를 탁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둑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느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짓기인데요. 아, 잡아먹기는 됐어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알겠어. 그다음 집짓기는 뭐냐는 거죠. 하나하나 제가 파보니까 집짓기의 처음은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정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정석을 배우지 않으셔도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2016년 이후에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죠. 그 이후로는 필요 없는 정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도 연구생 시절, 그리고 바둑을 공부하던 시절에 정석을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정석을 외웠는데요. 그런 지식들이 전혀 필요 없는 지식들이 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을 배우실 땐 기본 정석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정석들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C급 전까지는 실제로 정석을 10개 정도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C급 정도 되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정석을 배우시면서 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정석을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기보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정석을 배웠는데 이 정석이 실전에 꽤 나오는구나. 내가 이런 정석도 알게 됐네. 그래서 또 새로운 정석이 되면은 조금씩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기보를 놔보실 때는 50수에서 100수 정도만 놔보신다. 끝까지 놔보시면 좋겠지만 끝까지 놔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희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50수에서 100수 정도만 놔보더라도 충분히 엄청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오는 플러스로 행마법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됐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했으면 뭘 해야 되죠? 저희가? 자, 이제 대국을 해야 됩니다. 실전 대국을 해야 되는데요. 실전 대국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적용을 하면서 두는 거예요. 내가 수익기를 이제 문제풀이를 했지. 그래서 이걸 써먹으려고 계속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정석 배웠지 하면서 정석을 써보려고 계속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을 이제 실전 대국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대국을 하면은 이제 이게 있죠. 대국은 초반, 중반, 종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초반에는 정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중반. 중반에서는 수익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종반 어떻죠? 종반도 거의 수익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초고수의 영역에 가면은 형세 판단도 많이 여기 들어가지만 그거는 거의 뭐 5단, 7단 이상 됐을 때 이야기니까 저희는 빼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초반, 중반, 종반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1번, 2번 잡아먹기, 집짓기 기술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네, 정답 맞추셨나요? 자, 정답은 당연하게도 1번 수익기 능력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바둑을 계속했다가 굉장히 비참한 제가 그거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바둑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바둑이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경기도권 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잘 두는 편으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둑 실력을 늘리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바둑 도장에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바둑 도장에 갔는데 저보다 잘 두는 사람들이 한 트럭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좌절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왜 그 친구들이 잘 두는지, 그리고 내가 왜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시간을 18살 때까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8살 때 이 간단한 원리를 깨달으면서 제가 갑자기 전국에서 완전히 1등을 해버리는 1등까지 찍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게 바로 1번 이 중요해서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반, 중반, 종반이 있는데요. 바둑은 보통 한 끝까지 둔다고 하면 250수 이상을 두게 돼요. 그런데 초반은 50수 정도밖에 안 되죠. 50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중반, 종반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건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초반보다 중반, 종반이 훨씬 많죠. 그리고 바둑의 승부는 정석을 조금 모른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중반이나 종반의 마무리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1번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더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더 적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흥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지만 저는 최소 못해도 7대3 정도의 비율을 가셨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본인이 흥미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 너무 많이 배우지 마세요. 필요 없는 정석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수익기 문제풀이 본인의 실력에 맞는 걸 푸세요. 그래서 이 내용만 세 가지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이 유단자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능의 영역이었고 이거를 생각하고 했더니 굉장히 실력이 빠른 상승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더니 굉장히 유단자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돼도 충분히 유단자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단자 이상 분들을 위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유단자 이상 분들부터는요, 저희가 복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복기는 내가 잘 둔 수, 못 둔 수를 분석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복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복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고수에게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고수에게 받는 방법, 어떤 걸 제가 더 추천을 드리냐면요. 자, 이건 당연히 1번 고수에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인공지능은요, 고수 잘 두는 어떠한 고수보다요, 인공지능이 바둑을 훨씬 잘 두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장점은 정답을 딱딱딱 빨리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블루스팟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요, 그게 왜 블루스팟인지 좋은 수인지 전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를 보고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둑이 암기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될 수 없게 그냥 정답만 알려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 곱하기 100을 하면 인공지능이 만이라고 이제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외웠어요. 근데 111 곱하기 111을 할 수 있나요? 네, 외운 걸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100 곱하기 100이 만인지 이유를 알아야 111 곱하기 111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수에게 받으면은 좋은 점이 모든 부분들이 거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수는 왜 이렇게 둔 건지, 이 수는 왜 나쁜 수인지, 이 수는 왜 좋은 수인지 알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런데 고수한테 받으실 때 좀 친절한 분들한테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친절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쏘아붙이고만 끝나고 기분이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복기를 받으세요.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복기를 어떻게 해줄 줄도 잘 모를 뿐더러 좀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고수에게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수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실력이 5단 이상 됐고 7단 정도까지 실력이 됐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인공지능을 사용하세요. 자, 인공지능은 초고수가 되기 위한 요즘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컴퓨터 사양만 받쳐준다면 무료로 풀려 있거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보다 좀 구체적으로 저희 팀한테 좀 실력 점검을 받고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상 만들어 봤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제가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